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늘은 홈 어시스턴트 설치를 위한 강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방법은 앞서 진행했던 빌트인 이미지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복잡하고 홈 어시스턴트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라즈비안 OS를 기본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홈 어시스턴트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싱스 같은 다른 플랫폼 연동을 위하여 각종 커넥터 종류를 사용하신다던가 아니면은 파이썬으로 작업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별도로 돌리시는 분들은 이번에 소개하는 방법이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준비물은 전 강좌와 똑같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모델 3B 이상을 필요로 하며 2.5A 어댑터, SD카드, SD카드 리더기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준비물이 다 완료되었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주소 표시줄에 raspberry.org를 쳐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검색이 귀찮을 때는 라즈베리 파이라고 구글 검색에 치시면 제일 위에 나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다운로드 탭에 들어가시면 라즈비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라즈비안 OS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위쪽에 있는 두 가지는 라즈베리 파이 with 데스크탑 에디션입니다. 데스크탑은 GUI 환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윈도우와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사용하고 아이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로 다양한 작업, 웹서핑도 하시고 이것저것 하신다면 위쪽에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권장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버전이고 오른쪽은 라즈비안 데스크탑만 포함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할 거는 홈 어시스턴트 위주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않고 라이트로 설치를 할 겁니다. 라이트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닌 CLI 환경입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보통 리눅스라고 하면은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원 소모가 적고 일반적으로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라이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토렌트로 받는 것도 있고 G파일을 받는 게 있는데 저는 G파일로 받아볼게요. 자, 다운로드는 진행이 되게 놔두고 주소 표시줄에 arena.io를 쳐주세요. 상단에 More Product 항목에 아레나 애처를 선택해 주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다운로드 폴 윈도우즈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아레나 애처도 다운받아줬습니다. 이것도 설치를 진행해 줄게요. 사용권 계약서에 동의를 해주시고 플래시 프롬 파일을 눌러 다운받은 라즈비안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 열기를 누르시고 셀렉트 타겟으로 SD카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SD카드를 연결한 리더기를 PC에 연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 셀렉트 타겟을 눌러 해당 SD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이즈와 로케이션, 드라이브명을 확인하셔서 SD카드가 아닌 다른 걸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하셨으면 셀렉트를 눌러주시고 플래시를 진행해 주세요. 압축을 푸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SD카드에 이미지를 플래싱하기 시작합니다. 플래싱 시간은 약 1분에서 2분 정도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SD카드 속도와 USB 연결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플래싱이 완료되면 검증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플래싱보다는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이 팝업은 플래싱이 완료되고 나서 SD카드를 다시 마운트하게 되면 나오는 팝업입니다.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페일이 떴습니다. 이것은 플래싱이 완료된 다음 자동으로 SD카드가 다시 마운트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붙는 걸로 인식이 돼서 검증에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거의 플래싱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이 창은 닫아주시고요. 라즈베리 파이를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를 연결하여 세팅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원격으로 모든 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SH라는 것을 활성화하여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일단 해당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주시고요.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보시면 지금은 SD카드가 빠져 있네요. SD카드를 뽑았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부트라는 드라이브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J 드라이브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키보드 좌측 하단에 컨트롤 키와 Alt 키 사이에 있는 윈도우 마크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R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실행창이 팝업이 되십니다. CMD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주세요. 검은색 창이 뜨죠. 아까 부트 드라이브가 J 드라이브였습니다. J 드라이브, J 콜론을 입력해 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COPY 스페이스 CON 스페이스 SSH 엔터를 쳐주세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은 꺽쇠 표시와 Z가 나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하나의 파일이 복사되었다고 나옵니다. SD카드의 부트 드라이브에 보시면 SSH라는 아무것도 없는 0KB 짜리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이 파일이 부트 드라이브에 있는 경우 해당 라즈비아는 부팅이 되면서 SSH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SD카드는 여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SD카드를 뽑아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해 주세요. SD카드를 연결하실 때는 항상 방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색 접점 부분이 라즈베리 파이의 보드 쪽을 향하도록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랜선을 연결하시고 마지막에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전원은 마지막에 연결해 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이 되는 동안 SSH 접속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에 MOBAXTERM 이라고 쳐주세요. SSH를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PuTT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SSH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편의성 면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편해서 이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선호하시는 SSH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로 접속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Get Now를 선택해 주세요. 홈 에디션으로 선택할 거고요. 어차피 저희는 집에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무료 버전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now를 클릭하셔서 포터블 버전과 인스톨 버전이 있는데 저는 인스톨 버전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파일로 다운이 받아지고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해당 파일을 클릭하여 열어주세요. 압축을 풀어서 진행해도 되지만 반디직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을 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installer.msi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손상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권과 예약서에 accept를 눌러주시고 그냥 진행을 해서 인스톨을 눌러주세요. 완료가 되었으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세요. 요거는 닫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좌측 상단에 세션을 클릭하셔서 SSH를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라즈베리 파이의 IP 또는 호스트 네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을 경우 기본적으로 호스트 네임이 라즈베리 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라즈베리 파이가 여러 개여서 IP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음 강좌를 참조하셔서 IP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저네임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체크 표시를 하시고 유저는 PI입니다. 포트는 22번 그대로 두겠습니다. 22번은 SSH의 기본 포트입니다. OK를 누르시면 접속이 됩니다. 혹시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연결하시고 바로 접속을 시도하실 경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팅까지 30초에서 1분가량 걸리기 때문에 전원을 인가하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접속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라즈베리파이의 기본 비밀번호는 라즈베리입니다. RASPBERRY. 하지만 키보드를 칠 때 화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윈도우처럼 별 표시가 나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패스워드를 저장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SSH로 접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라즈베리파이의 기본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udo 잠깐 띄시고 raspi 다시 config 라즈파이 컨피그입니다. sudo는 슈퍼유저 권한으로 라즈파이 -config라는 명령을 실행한다는 의미죠. 엔터를 쳐주시면 창이 바뀝니다. 우선 보안을 위해 패스워드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체인지 유저 패스워드를 선택하시고 패스워드를 2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키보드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스워드 체인지 성공, OK를 눌러주시고 네트워크 옵션은 호스트네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호스트네임은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여러 대 있을 경우 구분을 위해서 호스트네임을 변경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한 대만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겠습니다. 와이어리스 랜이나 인터페이스 네임 같은 걸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서버의 목적이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무선 랜보다는 유선으로 연결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그냥 두시면 되고 로케이션 옵션에 가시면은 타임존 세팅이 있습니다. 타임존을 선택하시고 아시아로 가셔서 키보드에 S를 쳐주세요. 그러면 S로 시작하는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서울이니까 서울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고 로케이션 옵션 중에 컨트리 변경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한국으로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한국으로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와이어리스를 5GHz 대역만 잡게 됩니다. 그것도 일부 채널만 잡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건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7번 어드밴스드 옵션에 들어가셔서 Expand 파일 시스템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루트 파티션을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리부트에 적용이 됩니다. OK를 눌러주시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따가 쓸 명령어에 업데이트가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주시면 셀렉트로 이동이 됩니다. 좌우 화살표를 이용하여 피니쉬로 이동을 하셔서 엔터를 쳐주세요. 재부팅을 하겠냐고 나오죠? Yes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세션이 멈추고 자동으로 재부팅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부팅 때와 마찬가지로 30초에서 1분 정도 대기하신 다음 키보드에 R을 눌러주시면 세션을 다시 시작합니다. R을 눌러서 아까 변경한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세이브 패스워드를 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또 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일단 기본 설정 완료됐습니다. 다시 인터넷 창으로 이동하셔서 구글 검색에 한글로 홈 어시스턴트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hakorea.github.io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홈 어시스턴트 사용자 모임 네이버 카페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한국어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레퍼런스는 여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식 사이트가 아닌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홈 어시스턴트 한국어 번역 페이지에는 아직까지 라즈비안이나 NUC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홈 어시스턴트의 슈퍼바이저 버전 설치 링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단에 시작하기를 들어가셔서 중간에
사용한 장비라는 곳을 클릭해 주세요. 스크롤을 내려보시면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다운로드 페이지와 거의 비슷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내려주셔서 스크롤을 중간쯤까지 이동하시면 다른 설치 방법, 일반적인 리눅스 컴퓨터에 슈퍼바이저드 홈 어시스턴트 설치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영상을 참조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저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아래로 조금 더 내리셔서 사전 준비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의 경우 우분투를 사용하는 경우에 먼저 이 명령을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우분투가 아니라 라즈비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위 명령은 우분투에서 실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데비안과 우분투 모두.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데비안 기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카피를 하시고 라즈베리 파이에 펴넣기를 해주세요. 저는 페이스트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넣을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sudo-i apt-get update 패키지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명령입니다. 그런 다음 apt-get install -y -y가 들어가는 이유는 인스톨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이 나왔을 경우 무조건 y를 넣는 걸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소프트웨어 프로퍼티스 커먼 앱 아모 다시 유틸 기타 등등등 해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줄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매니저 소켓까지 이만큼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겠다. 설치 과정에서 나오는 문의는 yes로 진행을 하겠다가 요 한 줄의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 컨트롤에서 모뎀 매니저를 비활성화시키고 그런 다음 모뎀 매니저를 스탑을 시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없었는데 최근에 변경되면서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홈 어시스턴트 설치 방법은 아무래도 계속 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 있는 내용을 가능하면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변경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 설치가 완료가 된 것 같은데 다 안 된 느낌입니다. 원래는 CURL로 해서 도커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도커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도커 버전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설치가 안 됐네요. 어디까지 설치가 된 거죠? 어디까지 설치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인스톨까지는 완료가 된 것 같으니까 그 아랫줄부터 한 줄씩 넣어 보겠습니다. 요 SSH 창에서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복사한 텍스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스탑까지 된 것 같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 줄도 복사를 하여 붙여 넣어 줍니다. 자, 이제 도커가 설치가 되네요. 도커란 나중에도 다르겠지만 일종의 가상 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추얼 머신이나 버추얼 박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설치 방법은 도커 위에서 모든 게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커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설치되는 동안 다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슈퍼바이저드 설치. 요 명령어가 기본인데요. 여기에서 설치할 유형에 따라서 플래그로 넣어줘야 됩니다. 가령 라즈베리 파이 4를 사용하실 때는 -m 라즈베리 파이 4라는 플래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앞에까지는 똑같고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텔 NUC 라즈베리 파이, 파이 2, 파이 3,
파이3에 64비트, 파이4, 파이4에 64비트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고 오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혹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모델, 뭐 미니 PC라던가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CPU 타입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ARM 계열인 경우 ARM 64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인텔이나 AMD 계열의 경우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라즈베리 파이 3로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 명령을 그대로 카피해서 끝에 숫자만 바꾸면 되겠네요. 카피. 그런 다음 다시 돌아오니까 도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3로 바꾸고 엔터를 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할 거는 -D 디렉토리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config 파일 등을 저장할 수 있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편의성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만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루트에 홈에 파이 계정에 hassio 라는 폴더를 만들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하고 싶으면은 10초 내에 컨트롤 C를 누르라고 나옵니다. 저는 그냥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놔두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도커 서비스를 재시작하고 네트워크 매니저용 컨피그레이션을 만들고 네트워크 매니저도 재실행하고 슈퍼바이저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를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고 홈 어시스턴트 슈퍼바이저를 실행을 시키고 자동적으로 HACLI 모드를 인스톨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 홈 어시스턴트 슈퍼바이저 is now installed.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건 홈 어시스턴트 슈퍼바이저드 이 부분만 지금 설치가 된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첫 실행 시. 아래에 나오는 주소를 인터넷 주소 표시줄에 넣어주시면 접속이 됩니다. 아직 안 되네요. 자, 아직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령어로 한번 쳐볼게요. docker ps 엔터를 치시면 지금 동작되고 있는 이미지 이름이 hassio 다시 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dns 두 개가 있죠.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디오가 생겼네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은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슈퍼바이저란 홈 어시스턴트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일종의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슈퍼바이저 모드에 홈 어시스턴트를 구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다 설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여기서 DNS, 뭐 오디오 이런 컨테이너를 전부 지운다고 해도 슈퍼바이저에서 그걸 금지해서 다시 설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전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홈 어시스턴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치가 됐죠. CLI, 뭐 멀티테스트, 무비 서버 이런 식으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홈 어시스턴트 랜딩 페이지라는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홈 어시스턴트의 준비 과정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턴 전 시간을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완료되고 나면 홈 어시스턴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있는 앱들을 다운받아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 창은 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안 볼 거예요. 자, 시간이 흐르고 계정 만들기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름과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표시될 이름입니다. 접속하려는 아이디 같은 게 아니라 표시될 이름, 계정의 닉네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RAY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기본적으로 이름과 똑같이 표시가 되지만 로그인 시 보안 등을 위해서 좀 더 복잡하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 입력에도 딱히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뭐 한 자리로 해도 되는데 이러면 보안성이 너무 취약해지겠죠? 적당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0.116 버전부터 새로 생긴 기능인데 홈 어시스턴트에는 스냅샷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냅샷을 이용하여 백업을 할 수 있는데 스냅샷을 여기에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냅샷 파일을 선택하셔서 바로 열기를 누르시면은 그 스냅샷을 올리고 자동으로 복구를 진행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항목을 정상적으로 입력하셨으면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홈 어시스턴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집 이름을 적당히 입력을 해주시고 위치는 계속 암스테르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여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함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간대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죠. 함색을 누르면 시간대가 설정되면서 근처로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근처라는 게 뭐 GPS 기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적당히 줌아웃 하셔서 본인의 집 위치를 맞춰서 클릭을 해주세요. 지도가 좀 익숙한 지도가 아니라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다른 지도와 비교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구도는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입력을 하는 편이에요. 미터법 그대로 둘 거고요. 다음을 눌러주시면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 있는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 가능한 장치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ESP 홈 관련된 장치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표시가 됩니다. 연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완료를 누르시면 홈 어시스턴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활용에 대한 건 일단 홈 어시스턴트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잡은 다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